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끝까지 매너 시청, 매너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하셔서 색드립, 패드립, 쌍욕,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발언을 하실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자TV 유신쇼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스커뮤니티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다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방송, 불법, 탈법, 편법, 쓰레기 막장 방송을 발견하실 경우에는 바로 영상으로 저장하셔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캡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오캠, 오픈캡처 등의 무료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캡처하신 뒤에 24시간 365일 SAJATV 사자TV@한메일.net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기사가 되고 고발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동액 자살 사건, 세야집 여성 성추행 사건에 관련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그맨 최군, 철구 등 병역 의혹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사자TV 유신쇼 방송 안내입니다. 12월 31일 사자TV 유신쇼 송년 특집 방송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방송됩니다. 4대 계획 발표, 별창 제작 발표 등 다양한 내용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12월 31일 사자TV 유신쇼 송년 특집 방송 오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 네. 자, 오늘도 사실은 요즘 부진한 후원과 시청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파업을 하려고 했으나 중요 사건 사고들이 즐비하게 일어나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전화 배틀을 시작을 했습니다. 밤 11시 10분에는 유신 코사모가 함께하는 배그 특공대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자, 어제는 결방됐었죠. 자, 먼저 저희 사자TV 유신쇼 개편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저희가 지금 편성이 7개월째 지금 이제 편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편성 새해에 아마 같이 진행하는 방송 진행자들과 그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가안으로 말씀을 좀 잠깐 드리고 오늘 주요 사건 사고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17년 12월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개편을 2018년 1월 1일부터 단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럼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1부 전화 배틀, 2부 게임 방송 이렇게 이제 나눠서 진행하는 방식은 유지가 될 것 같고 당분간
그래서 지금 이제 1부가 전화 배틀, 그리고 2부가 게임 얼라이브라는 제목으로 타이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 이제 전화 배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전화 배틀이라는 타이틀이 유지가 될 것 같고, 토요일은 시청자들의 그런 그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요일은 유신 청문회, 유신 청문회를 개최하려고 하여튼 뭐 가제가 유신 청문회인데 예전에 뭐 유신 까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팬이든 안티든 유신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이라든가 사자TV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특히 이제 후원자분들도 궁금하신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유신 청문회를 개최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신 청문회 아니면 시사 배틀. 그래서 토요일 하루는 모든 걸 총망라해서 좀 정치적인 그 시사 방송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토요일 날 전화 배틀 대신에 시사 배틀이나 아니면 유신 청문회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일요일은 현피 토론, 뭐 똑같이 뭐 전화 배틀처럼 가려고 하겠지만 근데 업데이트에서 맨날 전화 배틀만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래서 주말 편성을 좀 바꿔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사 배틀 아니면 유신 청문회, 일요일은 현피 토론, 다시 전화 배틀로 돌아오더라도, 그리고 이제 2부 게임 얼라이브가 있는데 이 게임 얼라이브의 그 전체 타이틀을 게임 배틀로, 뭐 자세한 거 최종 결정은 31일 날 발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앞에는 토크쇼 전화 배틀, 2부는 게임 배틀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게임 방송 타이틀을 게임 배틀로 바꾸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최종 결정된 말씀드리겠고, 편성은 지금 롤 연승전이 화요일 수요일인데 화요일 수요일을 월요일 화요일로, 그러니까 이제 상의를 다 해야 됩니다, 진행자들하고. 그래서 지금 화수 방송을 월화 방송으로 롤 연승전을 옮기고, 수요일 목요일을 종합 게임 방송으로, 예전에 이제 하루 추진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다양한 이제 시청자가 선물한 게임이라든가 뭐 화제가 되고 있는 게임을 하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은 이 종합 게임 방송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그 특공대는 이제 배그 특공대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날 배그 특공대를 유지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모리슨 교관님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모리슨 교관님하고 배그 훈련병 하고 있으니까 토요일 날을 모리슨 교관님하고 겹쳐서 스쿼드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지금 생각을, 아직 상의는 안 했습니다. 최종 확정본은 아니고.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은 배그 특공대인데 토요일은 배그 특공대의 모리슨 교관님이 대장으로,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유신이 대장이고 토요일 날은 배그 특공대의 대장을 모리슨 교관님이 하는 걸로, 이제 훈련병이 오래 했으니까. 그리고 일요일은 계속 배그 훈련병으로 가는 편성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초대 방송도 저번에 했다가 저희가 실패했잖아요, 첫 게스트부터. 그거는 당장에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요 편성으로 일단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편을 새해가 됐으니까 해보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전화 배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전화 배틀, 토요일은 시사 배틀 또는 유신 청문회, 그리고 일요일은 현피 토론. 근데 아마 토요일 날 시사 배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2부는 게임 얼라이브라는 타이틀이 게임 배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은 롤 연승전, 수요일 목요일은 종합 게임 방송,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은 배그 특공대인데 토요일 배그 특공대에는 모리슨 교관이 참여하는 걸로 대장으로, 그리고 일요일은 배그 훈련병, 이렇게 해서 2018년 1월 1일부터 편성 그 개편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니까 다른 것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제 사건 사고 브리핑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BS 보도로 방송된 음란 욕설 BJ 법으로 영영 퇴출,
국회에서 법안 추진. 그레이트! 자, 앵커 버전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앵커 버전으로. 노출이나 욕설이 난무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해로운 내용 퍼뜨리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 일명 BJ들을 영구 퇴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한석 기자입니다. 여성 진행자가 선정적인 춤을 추고 노골적인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옷 좀 벗어주세요. 벗어주세요. 싫어. 입을 거야. 폭주하는 자동차 안에서 내뱉는 욕설도 인터넷 방송에서는 여과 없이 흘러나옵니다. 뭐야, 이 삐리. 이거는 이런 삐리리. 진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적발한 이런 불량 인터넷 방송은 1년 사이 3배나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적발해도 근절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방송 사업자에게 문제 계정 삭제나 이용 정지 같은 시정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매년 평균 65건씩 이루어지는데 신통치가 않습니다. 계정을 바꿔 다시 방송을 재개하는 등 일시적 중단에 그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영구 퇴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음란물뿐만 아니라 욕설과 도박 방송까지 모두 불법 정보로 규정해 사업자가 영상물 유통을 제한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 저 김경진입니다. 좋았을까? 예, 금지 조항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 기간 퇴출시켜버리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제재가 될 것이라고 믿었을까? 유해 인터넷 방송의 심각성을 공감한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나선 만큼 국회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는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다 동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법으로 계정을 삭제하거나 그리고 이제 바꿔서 방송을 못하도록 그렇게 정지하는. 근데 통과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발의된 법이 몇 개 있는데 보완해가지고 저는 통과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단체에서 푸시할 예정이고요. 자, 그 내용이고 다음 내용 기사가 뜬 내용이고요. 다음 내용은 자, BJ 서수진의 열혈팬 회장. 아까 보니까 3, 4억을 후원했다. 별풍선으로 쏘고 계좌로도 돈을 줬다. 이거에 대해서 이순재 선생님이 한 말씀을 하십니다. 못난 놈. 정말 이거는 못난 짓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받은 사람도 문제, 쏜 사람도 문제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서수지 사건의 문제점이 뭐냐? 서수지의 주장 그리고 그 열혈팬 회장님의 몇억 원을 쏜 회장님의 썰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하기 그러니까 BJ 아프리카TV 여BJ 서수지의 입장은 뭐냐면 자, 후원을 많이 하신 거 고맙다. 근데 후원을 하면서 너무 나한테 집착하고 간섭을 한다. 그게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후원 많이 하신 분들은 막 이렇게 만나자,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남자친구도 아니고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에 대해서 간섭받는 것 같고 스토커 같고 그거 부담된다라는 입장. 자, 그러면 수억 원을 쏜 무리해가지고 대출받고 신용불량자까지 되면서 후원을 했던 열혈팬 회장의 입장은 나는 정말 사랑했다, BJ를. BJ를 사랑하고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면서 이전에 회장이 있었는데 그 회장 때문에 자기가 고통받는다고 여BJ가 하소연해서 본인이 대출까지 받아서 무리하게 회장이 된 다음에 그 사람을 아웃시켰다. 탄핵시켰다는 거죠. 그 회장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회장인데 쫓아냈다 그러면 소문이 안 좋게 날 거 아니에요. 여BJ가 회장이 이제 돈 떨어지니까 회장 내쫓았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열혈팬이었는데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회장을 단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자기가 총대 메고 욕을 먹으면서 퇴출을 시켜주고. 근데 본인도 무리해서 쏘다 보니까 신용불량자가 되고 15년 동안 일했던 회사에서 쫓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자기도 한계에 닥친 거야. 그래서 돈을 못 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자기는 누군지 몰랐는데 다른 방송에 큰 손이 왔는데 본인이 실수를 해가지고 강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 사람한테 사과했는데 그 큰손이란 사람이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하면서 계속 욕을 하다는 거. 사과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그 여비제이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카톡으로 왜 그러냐고, 전 회장하고 다를 게 없다라고 하면서 그 새로운 열혈팬 회장을 퇴출시키려고 하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깨닫고, 아, 전임 회장이 이렇게 쫓겨났구나. 쏠 만큼 무리해서 막 정말 좋아해서 쏘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뭔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쫓아냈구나라고 그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폭로를 한 거예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나는 지금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 그 여비제를 좋아했는데, 좋아해서 그런 건데 실수 한 번으로 나에게 그런 말을 했다. 그래서 이제 여비제이가 해명 방송을 한다고 열었는데 사실상 어그로만 끌고 시청자만 모은 다음에 제대로 해명도 안 하고 지금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중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외로워서, 쓸쓸해서, 이상형이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는 사귈 수 없는 여성이야. 근데 쿠원을 별풍선을 막 쏴주니까 오빠 사랑해, 오빠밖에 없어, 막 이래요. 만나서도 막 그러고 막 그러니까 빠진 거죠. 거기에 중독된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뭐 음란물에 중독되고 막 무슨 거에 막 중독되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중독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영화 중독이란 영화가 있었죠. 송승헌 그 주연에. 결혼한 남자, 서로 결혼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한테 중독되고 그 사람한테 빠져버리면 그게 불륜인데도 거기를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거는 중독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예전에 지금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열혈팬이 후원을 하고 사귀어줄 것처럼 하니까, 원래 가스 배달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가스 배달 회사에서 성실하게 다녔던 사람이 별풍선 쏘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회사 공금을 뺏어 쓴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잘리고 검찰 수사까지 받는 상황인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가족 명의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별풍선을 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니까 그 군산 지역이었나요? 그 식당에서 강도 도둑질을 하다가 결국은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집으로 체포하러 오니까 옆집으로 도망가가지고 부엌에 있는 그 식칼로 자해를 해가지고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인데 묻었어요. 누가 묻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올해에도 있었죠. 올해에도 별풍선을 쏘려고 자기가 일하던 무인텔에 현금 지급기를 털었죠.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완전히 도둑질까지 한 강력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수지 BJ의 열혈팬은 방송에 중독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중독된 사람이, 열혈팬 회장이 그 서수지의 바뀐 언행, 태도에 의해서 깨달은 거죠. 근데 깨달았는데 빚은 산더미고 신용불량자 상태고 회복 불능 상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물밖에 흘릴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나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느냐? 소송을 해야죠. 민사소송을. 자기는 이 민사소송의 원칙이 뭐입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이거든요. 신뢰. 나는 신뢰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아낌없이 이렇게 후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줬다. 저는 가능은 하다고 생각해요. 승소할 가능성, 변호사를 산다면. 그래서 열혈팬 회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정신적 피해를 입은 소송에, 그러니까 돈을 전체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자기가 상처를 받았잖아요. 자기는 정말 뭐 사랑했고 좋아했고 믿음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어떻게든 힘든 상황에서도 매니저를 보면서 도와줬는데 이 여성 BJ는 자기에게 상처를 줬다. 경제적으로 이득을 주고 모든 보탬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나는 민사소송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여비제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방법이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일부 열혈팬까지 동요를 했고 이미 소문이 다 나버렸잖아요. 그럼 누가 그 BJ를 믿고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비제에게 다른 흑심을 품고 후원을 해주는지 않는 이상에서는 다른 열혈팬들은 안 해주겠죠. 소문이 났으니까. 그러면은 뭐 방송을 좀 쉬다가 다른 BJ명으로 복귀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BJ명을 바꾸는 경우가, 무슨 뭐 엄청나게 유명한 BJ가 아닌 이상 BJ명 바꾸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다시 뭐 다른 플랫폼이나 아니면 좀 쉬었다가 활동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시청자 연합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기가 사랑해서 자기가 좋아해서 별풍선 쏘는 거 자유입니다. 뭐 그걸 정부에서 규제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그 열혈 팬들이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BJ들에게 압력 단체가 아니라 그런 목적이면은 망하겠죠. 근데 뭐 많은 열혈 팬들이 BJ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하겠지만 이제 시청자도 자기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TV를 그 매출액을 만들어내고 살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청자들이잖아요. 그 후원하는 사람들이 그 매출액 몇백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청자들도 자기의 권리나 자기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열혈 팬들끼리 피해자 모임을 만들든가 그 열혈 팬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진실을 알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많은 여비제이나 남비제이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열혈 팬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많이 상처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쏠 때는 아이고 형님, 아이고 오빠, 아이고 누나 막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이제 돈이 떨어지면 막대하고 상처 주고 너 스토커냐 막 그러면서 막말하고 이런 것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열혈 팬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회사나 BJ에게 강력한 압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BJ가 있으면 그 열혈 팬들 모임 대표가 가가지고 관계자랑 가서 회사 서수길 앞에서 수길씨! 나 때문에 먹고 살고 있지! 이럴 거야! 우리 별풍선 수도꼭지 잠궈버린다! 그러면 서수길 대표가 어떨 것 같아요? 자기 매출의 대부분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 TV를. 그런 열혈 팬들의 대표가 와가지고, 당신들 이런 열혈 팬들한테 상처 주고 신뢰 깨는 BJ들, 이거 그냥 놔둘 거야? 우리 그러면 별풍선 꼭지 잠궈버릴 거야? 그럼 바뀔 수밖에 없겠죠. 열혈 팬 그 모임에서, 연합에서, 그 막, 말도 안 되는 막 외압, 이건 안 되겠죠, 당연히. 그건 받아들여서 안 되겠지만은,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BJ가 배신을 때리고, 그렇게 막 이용하고 막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겠죠. 어떻게 무슨 몇억 원을 쓰고 빚내서 신용불량자가 이해가 안 돼요. 중독이니까요. 이것도 질환이에요, 중독. 그 사람에게 빠진 거죠, 그냥. 자기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외롭고 그런 상황에서 그 BJ한테 빠진 거예요, 그냥. 거기서 뭐 채팅하고 별풍선 한 100개 쏘니까 막 좋아하고 행복하고 깨르르 하고 그런 거에 중독된 거예요. 병이에요, 어느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그 BJ한테 별풍선을 쏘는 대가로 본인은 그런 것들을 뭐 상상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취해 있었던 거죠. 왜? 별풍선만 쏘면은 오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별풍선을 쏘면은 뭐 사다리를 타가지고 직접 만나서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런 환상의 신기루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BJ들도 그렇게 빠진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고. 왜? 뽑아낼 수 있을 때 많이 뽑아내야 되니까.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방송하는 목적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병이다. 가나다라 마바사님 팝콘 1개 감사합니다. 이건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병든 사람들한테 그 환상에 빠져가지고 중독된 병에 든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해봐야 안 들려. 지금 이렇게 진실을 충격을 받고 진실을 환각에서 깨지 않는 이상 이 회장님은 깼어, 환각에서. 왜? 믿었던 BJ가 자기한테 그렇게 냉정하게 냉혹하게 대하니까 환상이 깨져버린 거야. 맨날 오빠 사랑합니다, I love you 이러다가 갑자기 오빠 왜 그래? 그 사람은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환상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그렇게 다정하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얘기하고 그렇게 잘 대해준 동생이 하루아침에 안면 싹 바꾸고 냉정하게 막 카톡하고 얘기하니까 그 환상이 깨진 거예요. 신기루가. 그러니까 환상 깼는데 돈은 없고 회사는 15년 달리는 회사는 해고당하고 잘리고 그 다음에 신용불량자에 돈은 없고 빚독촉은 계속 들어오고 이 별풍선의 이 신기루와 환상은 늦게 깨진다는 얘기죠. 돈이 떨어졌을 때만. 대부분이 그래요. BJ 찬이한테 회사 공금
횡령해가지고 쏘다가 구속돼서 지금 징역 살고 있는, 실형 살고 있는 여성 찌아꼬라는 여성 팬,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돈 갖다가 찬이나 다른 남자 BJ한테 다 쏘고, 그때는 막 최고였죠. 회장님, 찌아꼬 회장님, 위대한 찌아꼬 회장님, 통장으로 찬이한테 5천만 원 보내주고, 그럴 때는 막 최고였지. 그레이트였지. 와, 너밖에 없어. 뭐 돈 떨어져가지고 실형 받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하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나도 피해자다. 아니, 돈만 받았는데 뭐가 피해자예요? 지금 아직도 그 회사랑 소송하고 있는 거, 저기 뭐 그 SBS 스페셜 보니까, 대도서관 나올 때 뭐 좀 잠깐 그 SBS 스페셜 보니까 그 나오더라고, 소송 중인 걸로. 그러니까 아직도 소송하고.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열혈 팬들이 나서야 된다. 이거는 병이다. 중독이다. 1인 방송, 내가 정확한 병명을 내가 만든다면, 장명을 한다면 1인 방송 중독, 1인 방송 중독증이다라고 해가지고 신기루에 빠져가지고 마치 자기의 연인인 것처럼, 자기의 정말 가까운 사이, 무슨 정말 그런 사이로 환상으로 빠져가지고 별풍선을 계속 쏘는 순간에는 그 사람이 내 여자친구고 그 사람이 내 남자친구고, 그런 환상의 신기루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무리하게 빚내가지고 별풍선을 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1인 방송 중독에 대해서 빨리 이건 정신질환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이건 국가적으로 빨리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막 하고 싶어도 제한을 두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중독 현상을 막을 수 있는, 1인 방송 중독증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별풍선 제한밖에 없다. 유료 아이템 제한밖에. 그래서 자, 자기가 원해서 한 후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병이라니까요. 그거를 일부 BJ들이 악용하는 거고, 그 중독증을, 외롭잖아요. 쓸쓸하잖아요. 고독하잖아요. 가족들하고도 왕래 많이 안 하고 뭐 그냥 직장 다니고 먹고 살까 하다 보면 외롭잖아요. 쓸쓸하잖아요. 여자친구도 없고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1인 방송을 보면서, 우리가 지상파나 케이블과 1인 방송이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친구 같아.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아. 자기 채팅창 읽어주고, 자기 얘기 읽어주고, 진짜 앞에 있는 것 같잖아요. 왜 먹방이 왜 떴어요? 자기 외로운데 혼자 밥 먹어야 되는데, 혼자 밥 먹기 쓸쓸하니까 같이 밥 먹고 싶어서 막 후원해주고 같이 먹방하고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인 방송의 특징은 뭐냐면 1인에게 최적화되어 있어요. 여러 사람이 보지만 마치 자기와 대화하는 것 같고 자기하고 막 이렇게 같이 옆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중독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유신도 BJ 서수지와 다를 게 없다. 다를 게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게시판에 주기적으로 글을 쓰는 팝콘TV의 달려, 아마 지금 팝콘TV 차단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저한테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 달려 어딨어? 삭제됐나? 힘내세요. 자, 나는 유신에게 맨 처음 이 뉴커 게시판에 유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썼다. 그러나 유신은 나에게 별창 빠돌이라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나를 모욕했다. 유신이 나의 글에 제대로 반응하고 성심껏 답글을 달았다면 나 역시 간극을 인정하고 지금껏 그랬듯 관심을 끊고 살았겠지만, 이 유신이라는 작자는 오로지 글 삭제나 별창충으로 보는 반응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게 참치와 내가 다를 게 무엇인가? 방송을 듣기 싫어 안 들어가니 강퇴를 못하는 거지, 같은 표현을 방송 중에 했다면 똑같이 당했겠지. 후원자의 고마움은커녕 자신을 비판하면 악플러로 규정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서지수와 다를 게 무엇이 다른가? 결국 유신과 서지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런 BJ일 뿐이다. 이건 참치와 같은 열혈 입장에서 당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더불어 네가 말한 대로 돈 주고 컨텐츠 소비했으니 비판도 당연히 정당하다. 어떤 미디어도 유료 관람객에게 비난을 하는 진행자나 관계자는 별창 빼고 보질 못했다. 나는 돈 주고 컨텐츠 소비했고 너의 이중적 내로남불식 진행 방식에 치를 떨며 자생적으로 비판을 한 것이다. 바쁘거나 사정이 생겨 안 본다고? 웃긴 소리다.
네가 싫어 떠나간 것이다. 다만 너의 그동안의 행태를 아니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는 심정으로 나처럼 조용히 접속을 끊는 것뿐이다. 나는 한가할 때마다 이 뉴커 게시판을 이용해 단 한 명이라도 나처럼 후회에 빠지지 않게 너의 추악한 짓을 알릴 것이다. 자, BJ 서수지와 유신이 다른 점은요. 달려달려와 그 참치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별이 다르죠. 나한테 사랑에 빠졌니? 참치와 참치나 다른 그 서수지 그 남성 팬들처럼 나한테 사랑에 빠진 거야? 달려달려? 몰랐네? 말하지 그랬어. 자, BJ 서수지와 유신과의 아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성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을 보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BJ 서수지 팬들이 서수지를 사랑하고 좋아했던 거는 여성 BJ였기 때문입니다. 그쵸? 여성 BJ였고 호감이 되는, 그러니까 이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성으로서. 그런 매력 때문에 서수지의 열혈팬이 된 거고요. 달려가 유신 방송을 보면서 팝콘을 쏜 이유는 재밌었거나, 그쵸? 뭐 유신이 하는 말에 뭐 동의를 했거나 그런 같은 남성으로서의 그런 걸 하면서 그런 것들에 마땅했으니까 쐈겠죠. 그러니까 유신쇼의 후원은 후불입니다. 선불이 아니에요. 본인이 방송을 보고 마땅하면 후원하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달려가 자기는 뭐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뭐 비판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유신쇼의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무료고 스스로 판단해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시청료를 내는 거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후회한다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를 욕하는 겁니다. 아, 내가 멍청이야. 나는 바보야. 왜? 재밌지도 않고 공감하지도 않는데 후원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멍청이죠. 바보죠. 내가 이성이라서, 내가 여성 BJ라서 이성이라서 이성적인 호감으로 후원을 했다면 그 사랑이 깨지거나 환상이 깨졌을 때 뭐 분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동성이고 이 방송을 보는 이유가 재미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 공감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데 본인이 이 방송을 재밌게 봤어. 그렇게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후원을 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후회를 해? 그럼 본인이 등심되는 거예요. 등신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한 거를 본인이 후회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거는. 진행자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 저거는 서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성이었으니까 이성으로서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돈 떨어지니까 자기한테 냉정하게 말하고 막 그렇게 했다. 버림받았다. 그거에 대한 상처고 지금 달려는 내가 보기엔 그래요. 달려가 왜 바뀐 시점이 어떤 BJ를 비판한 시점이다라는 저는 확신하거든요. 왜? 달려랑 싸운 적이 없어요. 방송에서. 근데 항상 가끔 와가지고 아 유신님 수고하시네 해가지고 후원하고 그냥 조용히 있던 분이야. 몇 마디 하고.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자유 게시판 뉴커 토크박스 자유 게시판은 유신 안티들만 오는 곳이에요. 애청자들은 안 와. 왜? 걔네들만 몰려있기 때문에 자유 게시판에 유신 까고 막 욕하고. 근데 자기가 애청자라면 자기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다 글을 쓰겠어요? 이미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지. 이미 유신을 까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달려가 유신을 비판하게 한 시기는 누군가 자기가 좋아하는 BJ, 유신보다 더 좋아하는 BJ를 유신이 비판하니까 열받아서 바뀐 거죠. 그래서 마음을 먹고 자유 게시판에 와서 글을 쓴 거죠. 그게 아니고 본인이 애정이 남았다면 이메일을 썼겠죠. 이메일을 쓰거나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았겠죠. 근데 본인이 악플러가 바글바글한 자유 게시판에 글을 썼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변질됐다라는 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신과 BJ 서수지가 똑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팩트 제시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게시판에 본인이 뭐라고 비판했는지 뭐라고 잘못됐다고 얘기했는지도 못 쓰잖아요. 그냥 유신을 정당하게 비판했는데 그 권리가 있는데 유신이 무시했다라고만 얘기하잖아요. 저는 대한민국 BJ 중에 안티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자, 첫 번째 팩트 폭행. 전화 배틀할 때 전화를 안 가려요. 코남불, 코등이, 유신 온갖 디스하고 욕하는 사람 전화 다 받습니다. 내가 전화를 가리든가요? 피하든가요? 아니 대한민국 BJ 중에
그런 악플러 수준의 안티 말도 안 되는 그런 꼬투리 잡은 사람 전화 받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망치 부인이요? 최군이요? 누가 받아요 그런 전화를? 그런 전화를 받아요? 막 가족들 디스하고 막 뭐 온갖 생긴 거 디스하고 막 그런 걸 받아요? 그분들은 그거 받으면 법적 대응하겠죠. 모욕했다고 명예훼손하고. 자, 두 번째 팩트 폭행.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저희는 안티들이 유심 비판하라고 허위사실 유포나 뭐 신고나 민원 선동만 아니면 얼마든지 비판하라고 뉴스 커뮤니티 토크박스 자유 게시판에서 얼마든지 비판하고 있어요. 글이 몇 개 있는 줄 알아요? 56,410개 있어요. 제가 이 사이트를 7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중간에 개편을 해서 줄었지만 거의 지금 56,000개가 있어요. 글이. 유심 까는 글이. 근데 내가 소통을 안 해요? 내가 소통을 안 한다고? 그쵸? 그리고 저희 사이트에 가면 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다 있습니다. 회사 전화 있죠? 회사 이메일 있죠? 문자 보낼 수 있죠? 도대체 뭐가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까, 나하고? 나하고 뭐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BJ가, BJ 서수지가 나처럼 소통을 했어요? 아니, 나 디스할 수 있는, 나 비판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고, 56,000개의 글이 있고, 그 다음에 전화 받을 때 안 가리고 모든 사람 전화 받아주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가면, 전화, 이메일, 팩스, 문자, 다 있고, 도대체 뭘 소통을 안 하고, 뭘 의견을 안 받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살이 10kg 이상 빠졌으니까, 방송 시간 7시간에서 줄이겠다. 그리고 코너를 하루에 한 개씩만 하는 거 어떠냐. 그래서 다 반대하는 것 같으니까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힘들어도. 지금 15kg 빠졌어요. 제가 살이. 아까 내가 방송 준비하는데 뼈가 보이더라고. 얼굴에서 뼈가 보여요. 내가 무슨 모델도 아닌데 살이 지금 15kg가 빠졌어요. 7개월 만에. 도대체 무슨 내가 무시를 하고 애청자들을 무시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달려님이 명확하게 내가 무시한 사안이 있다면 전화하세요. 들어와. 게시판에서 찌질대지 말고. 정말 못나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리고 내가 후원 안 한다고 사람 무시해. 누구를 무시해요? 누구를 무시해? 저희 바보스 멤버들이나 저희 뭐 해설하는 분들이나 저한테 막 후원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방송 진행하고 같이 만나고 밥 먹고 그러나? 내가 도대체 누가 후원을 안 한다고 무시를 하고 후원을 안 하면 무시를 했는지 나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내가 어떤 분을, 내가 회장님 바꾸려고 수작을 벌였나요?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그 투입 기준으로 1, 2위 후원자를 몰라요. 누군지. 내가 그 정도에 채팅방에 어떤 후원자가 들어왔는지도 몰라. 살피지도 않고. 예? 지금 저희 투입 기준으로 후원 1위가요. 꽃샘추위님이세요. 2위가 KS님이고 3위가 W짱님인데 몰라요 누군지. 이제 4위 이방희님은 저희 바보수 촬영할 때 차량 지원해가지고 알죠. 근데 따로 거의 연락이 없어요. 뭐 중요한 일이나 뭐 있을 때만 뭐 하자 이렇게 연락하지. 상위 1위부터 3위까지 누군지를 모른다니까요. 근데 내가 무슨 회장을 무슨 퇴출시키려고 하고 돈 떨어지면 누굴 뭐 어떻게 하려고 해요? 예, 어이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달려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전화 주세요. 언제든지. 자, 좀 너무 지금 브리핑이 길어지고 있네요. 자, BJ 타미미 남순 K 저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 신인 여비제인데 타미미라고 연보성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방송을 하다가 남순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자기가 좀 안 좋아졌다 이미지가 이미지가 좀 안 좋아졌다 해가지고 파문이 좀 일어났는데 자 남순이가 타미미한테 합방하자고 제안 타미미가 튕기니까 밥만 먹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합방 성사 근데 약속과 다르게 채창 물타기 생겨서 의상 체인지 그리고 예스 오어 노에서 색드립 난무 그 남순 방송에서 예스아노 아시죠? 예전에 뭐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예스아노가 뭐냐면 남순 방의 시청자들이 그 방에 가서 유료 아이템을 쏜 다음에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거에 답변하는 건데 다 색드립입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자, 이때 타미미가 신입이었습니다. 여비제였고요. 이때 남순이는 자극적인 방송 매일매일 하던 시기. 임방겔은 물론 남방겔에서 자기 팬들마저 남순이를 비판. 그리고 타미미 개인 방송에서 울었음. 그리고 유튜브 영상 내려가고 그 후로 안 엮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연보성 방송에 타미미가 출연하면서 자기는 이제 어렵게 출연을 하게 됐는데 그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온갖 색드립에 성희롱에 그런 것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죠. 이게 바로 BJ 남순 방송이 퇴출돼야 되는 이유예요. 이런 분위기, 색드립하고 이런 모든 방송을 여성 게스트가 나오면 이렇게 몰아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강남역 왁싱샵 여사장 살인 사건도 원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말했다시피 원래 가서 밥만 먹으면 된다라고 섭외를 했는데 가보니까 뭐 막 채팅창에서 요구하고 강요하고 막 분위기 말아가지고 의상 체인지하고 그 다음에 예스 오 나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막 색드립 막 질문하고 괴로웠겠죠, 엄청나게. 이제 그거를 이제서야 연보성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남순 팬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비난을 한 거죠. 방송 출연해가지고 뭐 인기 얻었으면서 좀 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막 하면서 난리를 쳤는데 제가 보기에는 남순 방송 자체가 저는 사회 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송이 그러니까 여성 게스트가 나오면 아주 자연스럽게 채팅창에 색드립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성 성상품화를 넘어선 정말 여성파리를 넘어선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BJ가 사실 저번에 강남역 그 왁싱샵 여사장 살인 사건 때 퇴출이 됐어야 되는데 유명한 발언을 했잖아요. 방송하면서 자숙하겠다. 저는 역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BJ 남순이 한 며칠 방송 안 하다가 복귀해가지고는 뭐 사과 비스무리 하면서 자기는 방송하면서 자숙하겠다라고 또 유사한 방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철구부터 시작해서 남순, K, 커맨더 지코, 세야 이런 BJ들은 진짜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BJ들이 아직까지 퇴출이 안 됐다는 것 자체가 그런 그 여성 게스트들에 대한 성희롱, 그 다음에 뭐 온갖 성적 모욕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재미를 얻는 방송들은 이제는 퇴출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취재는 임방겔에서 하는 게 다 아는 사실인데 누가바님 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국회 출입 기자예요. 네, 발로 뜁니다. 발로 뛰고 저번에 그 클린 인터넷 방송 발대식 때도 감기 몸살로 심각한데도 가서 취재했고요. 기사 썼고요. 그리고 이시우 관련해서 목포에 5번이나 내려갔고요. 광주에 2번이나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망치부인 공직선거법 취지에 그 전재판에 다 갔습니다. 전재판에 1심, 항소심, 심지어 대법원 선고까지 갔습니다. 내가 취재를 안 해요? 내가 취재를 안 한다고 도대체 누가 그러든가 취재를 안 간다는 게.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반대 의견 오면 소리 줄이더라고요. 그런 적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동핵 자살 사건에 관련해서 아까 창이라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 얘기 좀 잠깐 하고요. 자, 제가 아까도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창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이 사건의 발단은 동핵이 미국으로 갔다는 소식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가끔 카톡하고 통화는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창이라는 BJ가 소문이 돌았어요. 뭐 동핵이 죽었다라는. 그런데 창이라는 BJ가 팝콘 TV에 동핵 아이디로 방송을 열고 그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동핵이 뭐 자살했다, 뭐 죽었다라는. 그리고 그 전에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다.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자기는 안 했는데 어떤 인기 BJ가 자기한테 떠넘기고 총대 매라고 하고 다 책임진다고 했다. 근데 나중에 쌩 깠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 뭐 이런 류의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충격을 줬는데, 그래서 이제 세아나 로렌이나 이 두 BJ가 같이 있었던, 그때 같이 여게스트와 함께 있었던 BJ들이 온갖 비판을 다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BJ들이 해명 방송을 했고요. 근데 핵심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얘기 안 하고 자기들은 책임 없다. 그러니까 동핵이 책임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죠. 그리고 지난 11월 19일 날 부산 지스타 마지막 날 미국에서 동핵의 뭐 시신이 부산으로 왔고 바로 장례식을 치르고
세야는 장례식 갔다 왔다고 하고 해명 방송하고 바로 다음날 복귀를 했고 로렌도 바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양측에 종합을 해가지고 계속 의혹 제기를 했고 그 창이라는 분을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까 방송 시작하고 축구 동아시아컵 그 결승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채팅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통화를 하고 싶다, 얘기를 하고 싶다, 그리고 긴급하게 방제해서 동액을 뺐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왜 거절을 했냐면 나는 방송 중에는 따로 전화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비공개 전화를 하면서 음악을 틀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이크를 끄면 방송 사고다. 그래서 전화를 받을 수 없다. 두 번째는 방제에 적는 것은 제보자를 찾기 위해서 이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없다. 현직 기자고 전혀 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그리고 플랫폼의 규칙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인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 지금 뭐 창이라든가 세야라든가 로렌이라든가 그런 관련자들이 그러니까 발표란 입장 발표한 내용들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계속 취재하고 있고 지상파 탐사 프로그램들과 연계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어머님이 통화하고 싶다 뭐라고 하는데 그 취지 내용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동액을 더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아까는 뭐 방송에 출연하고 싶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방송에 출연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의도든 방송에 출연하는 거나 인터뷰하시거나 상관이 없는데 현직 기자한테 취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의혹이 분명히 있는데 의혹이 분명히 있고 당사자가 동액이 죽기 전에 억울하다고 분명히 지인한테 얘기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거를 유가족이 요청한다고 해서 얘기하지 마라. 취재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기하지 않고 취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김어준이나 주진우 기자가 이명박, 박근혜를 취재하면서 다 공개합니다. 공개하면서 제보자를 기다립니다. 뭐 그런 분들 연락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취재를 하고 그분들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지 나 혼자 조용히 숨어가지고 어떻게 취재를 합니까? 응? 내가 만약에 아니 그것이 알고 싶다나 PD 수첩이나 이런 데도 어떤 것을 다루기 전에 제보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제보자나 이런 것들을 아니 당연히 그거는 그 과정이고요. 어떻게 혼자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조용히 취재를 합니까? 제보자가 있어야 되고 증거 자료도 받아야 되고 이런 사례나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숨어서 취재를 하라니요. 우리가 무슨 북한입니까? 중국입니까? 아니 여기가 무슨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기자가 취재를 하는데 왜 몰래 숨어서 취재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진실을 밝히기도 어렵습니다. 인터넷 방송, 특히 인터넷 방송 같은 장르는 제보자나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자, 아무튼 그게 저의 입장이고요. 자, 그리고 이시우, 은우 욕먹는 이유. 자, 최근에 이시우가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SNS에서 활동을 재개했는데 SNS에다가 자꾸 이상한 걸 올리면서 이번에도 또 올렸는데 이번에 올린 내용이 역시나 뭐 크게 반성은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가 홍보용으로 인방계를 또 올린 것 같은데 은우 삐리리 치는 소리 듣는 고시우라고 해서 그 SNS를 그대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뭔가 자극적인 그 내용으로 얌 윤태양 저 방에서 재밌는 소리 난다. 눈 뜨자마자 삐리리스 구경 중 하면서 자극적인 그 제스처를 취하면서 사진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으로 방송 복귀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분명히 본인이 또 성인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극적인 그 세 명이 모여가지고 자극적인 이런 SNS 자료를 계속 올리는 이유는 일단 지금 BJ 은우가 아프리카 TV에서 뜨고 있습니다. 왜? 철구가 하는 비글즈 3의 멤버거든요. 지금 창현하고 은우하고 뭐 기훈인가?
그다음에 여성 멤버 한 명 있고 서윤인가 뭐 같은 멤버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멤버이기 때문에 관심을 집중받고 있는데 이시우가 출소하자마자 지금 띄워주고 있단 말이에요. SNS로 계속 저걸 누군가 인터넷 방송 갤러리에다 계속 올려주고 있고 홍보용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임박한 게 아닌가라는 좀 의심을 해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판 받을 때는 인터넷 방송 다시는 안 한다고 그러더니 역시나. 예. 자, 그렇고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아프리카 TV에 최근에 비트코인 사행성 방송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리니지 M으로 뭐 까기하고 뭐 저번에 큰 사건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겠어요. 강은호 예전에 리니지 M 대행사 결제 대행사인가 사기 사건 있었잖아요. 그거 뭐 소식 아시는 분들 있나요? 근데 그거 사건 있는데도 물타기로 살아남더니 이번에는 비트코인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300만 원 뭐 어떻게 투자 방송하면서.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도 리니지 M도 결제 대행회사 사기 사건 크게 몇 억, 뭐 10억 넘는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 사건 터졌었는데 이 비트코인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BJ만 믿고 하다가 요즘 뭐 비트코인 사기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이 BJ들 뭐 주식 방송에서 사기친 유사수신 해가지고 사기친 사건도 잊을만 하면 기사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변에서 비트코인 해보자 하고 자기 방송 보는 BJ가 비트코인 한다고 뭐 투자해라 뭐해라 하시다가 돈 날리지 마시고, 비트코인이 가격이 막 폭등하고 막 유혹하는 이유가 그게 허술한 점이 있습니다. 허술한 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거래소는 해킹이 가능하고요. 이미 뭐 기사 나왔는데 북한에서 비트코인 해킹하려고 여섯 차례인가 뭐 시도했다라고 기사까지 떴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를 해킹하기는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 거래소는 해킹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안심하지 마시고 그 보장도 안 됩니다. 보장도 안 돼요. 그거 날려버린다고 해킹당한다고 해서 뭐 소송 걸어봐야 파산 신청하고 도망가 버리면 끝나는 거지. 자, 거기서 조심하라는 점 말씀드리고 이제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50-2323-5549번. 자, 시청자 의견 듣도록 하겠고요. 11시 10분에 배그특공대 합니다. 배그특공대 참여하실 분들은 스팀 SAJATV 스팀 SAJATV 사자TV 친구 추가하시고요. 스팀에서 그 다음에 디스코드에서 뉴커 NEWKER 뉴커 샵 5099 뉴커 샵 5099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050-2323-5549번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사기꾼 많다고 하니까 조심하십시오. 저는 뭐 돈도 없고 그거에 관심 가질 시간도 없고. 자, 050-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드립력 키우려면 책 많이 읽어야 되는 거지. 글쎄요. 그 드립력은 이제 한물 같습니다. 김제동이 막 이렇게 명언이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고. 여보세요? 아, 제가 마이크를 안 건. 여보세요? 아유, 이런 짬짜면 같은. 힘들게 전화해가지고는. 자, 050-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자TV 유신쇼는 매일 밤 8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방송이 되고요. 그리고 트위치TV 8000K, 유튜브 4500K, 그리고 팝콘TV 고화질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시고, 최근에는 또 뜸해요. 이상하게.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좀 뜸하더라고요. 자, 전화 주실 분 전화 주시고. 유신처럼 연속극만 많이 봐도 지식이 든다. 연속극 많이 못 보는데요. 잘 시간도 부족한데 무슨 연속극을. 나이 들고 몸이 체력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살이 15kg가 빠졌다니까요.
7개월 동안 7시간씩 방송하고 살이 15kg가 빠졌습니다. 여보세요? 오유님이 저를 인격 모독을 했어요. 자, 닉네임 코모독. 어떤 인격 모독을 했나요?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요. 저를 노가다라고 욕했어요. 아, 노가다라고 욕했어요? 네, 그럼 직업, 저를 노가다니. 그럼 직업 바꾸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노가다라고 욕먹기 싫으면 직업을 바꾸시라고요. 직업을 찾으시면 되잖아요. 노가다도 사람 아닌가요? 사람 맞죠? 근데 본인이 뭐 욕했답니다. 욕 안 했는데. 노가다라고 뭐 천한 놈이라고 욕했어요. 나는 천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허위사실 저 경찰서 한번 가실래요? 아니 오유님이 욕했다고요. 오유님이. 오유님이 욕했다는 게 뭔 소리예요? 정말 세상은 저의 편이었군요. 자, 네, 코모독. 난 노가다라고 욕한 적이 없는데 저한테 자꾸 방송 때려치고 노가다라고 그래서 내가 왜 노가다를 하냐? 내 스펙이 있고 내 능력이 있는데 내 직업이 있는데 왜 노가다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무시한다고 그래서.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노가다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기가 돈도 많이 받고 편한 직장이 있는데 노가다 할 사람은 없잖아요. 맞는 말인데 안정적인 직장이 없으니까 노가다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 건설 노동자도 어떤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해준다고 하면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설 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 소속된 정직원하고 그냥 매일 뽑아서 쓰는 그 노동자하고는 달라요, 또. 그렇잖아요. 예? 그 건설 노동자라도 정직원이면은 다르잖아. 사대보험도 되고, 휴가도 쓸 수 있고, 아프면 쉴 수도 있고. 근데 매일매일 나가가지고 일용직으로 일하는 노가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 차이가. 안정적인 직장이 없으니까 노가다 하는 거죠. 자, 050-2323-5549번입니다. 나 노가다로 연봉 1인다. 김상크밍 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진짜로요? 그 어디서 나온 내용인가요? 김상크밍 님이. 자, 050-2323-5549번. 요즘 안 보이시긴 하던데. 자,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은퇴했습니다. 그렇군요. 성인 방송이 힘들죠. 워낙 그 영상들도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BJ 같은 경우에 가장 힘든 점이 영상이 오래 남아요. 영상이 오래오래 남기 때문에 힘들죠. 어디서 직장 생활 2년 하신 분 앞에서 저는 뭐 개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용직도 4대 보험 다 됨.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일용직이 4대 보험이 다 된다고요? 매일 직장을 저기 인력사무소에서 매일 소개 받아가지고 산재보험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재보험은 일용직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수원에 사는 24살 남자입니다. 수원에 24살이요? 네. 네, 말씀하세요. 제가 봤을 때 그 서수진님 그 회장님 사건 있잖아요. 네. 그 사건이 일단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일단은 너무 무리한 별풍선이 충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루에 이게 뭐 3,300만 원까지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3천만 원이요. 300만 원 수수료. 아, 수수료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국회에서도 이게 지금 방통위에서 지금 뭐 취재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너무 무리하게 이게 자꾸 규제가 없으니까 이게 뭐랄까 청소년도 그렇고 아니면 사람들도 이제 막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회사 돈을 횡령한다든지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뉴스 보면은. 네. 그런 것처럼 약간 이제 별풍선 규제가 빨리 일어나서 뭐 회사 내부에서 규제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플랫폼 자체에서도 문제라는 걸 알고 있으면 고치려는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네, 돈하고 상관이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네네. 아무리 회사가 수익을 낸다고 해도 네. 이것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고 어떤 분은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뭐
뭐 신용불량 된 사람도 있고 아니면 15년 된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뭐 문제가 일어나면 고쳐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예 의지가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플랫폼 자체 사이트에서는요. 네,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요. 아무튼 아, 뭐 예, 서수지 회장 사건의 기본적인 문제는 별풍선 충전이 너무 많이 되고, 예, 그래서 그거를 네네. 빨리 규제해서 신용불량자나 인생 네. 파탄이 나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네, 닉네임 맞습니다. 코의지로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유신이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화기 가까이 대시고 자기소개요. 네, 저는 박진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박진우. 네, 궁금한 점 말씀하세요. 인간이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내가 태어났을까요? 인간이 인생을 사는 이유, 내가 왜 태어났을까요? 그럼 부모님한테 물어보셔야죠. 신에게 물어볼 수는 없을까요? 아, 내가 유신이니까 무슨 신인 줄 알았나 보죠? 네,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그러니까 인간이 인생을 사는 이유는 태어났기 네. 때문에 죽을 때까지 아, 그게 전... 예. 네. 일단 못 태어났으면 아, 유신님도 그러면 그런 이유에서 인생을 사시는 거군요. 아, 저는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자, 닉네임 고맙어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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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닉네임 코도를 아십니까? 이분 내가 보기에는 종교에 빠지신 것 같은데 도를 아십니까? 코도. 네. 코도를 아십니까? 인간이 인생을 사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요? 요분은 그 도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050-2323-5549번입니다. 혹시가 뭐 혹시요. 자, 전화 주시고요. 썽이라는 분 전화 가능하시면 뭐 통화가 가능하시면 전화를 주십시오. 입장을 밝혀도 되는 거니까. 자, 050-2323-5549번입니다. 군산대학 행정학과면 회사도 갈 수 있죠. 제 친구들 지방공무원도 많이 하고요. 회사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등급이 어떻게 정도 모르겠고요. 예. 아니, 내가 군산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매년 무슨 수능 등급 컷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걸로 내가 무슨 교직원도 아니고 그냥 군산대학교를 나온 것 뿐입니다. 졸업생일 뿐이지 군산대학교 관계자가 아니라는 점을 그 등급컵이나 이런 거 알아보시려면 사이트 관련 사이트를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근데 지방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방 4년대 국립대학교라고 해도 막 이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산대학교 그 행정학과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전북 지역에서 군산대학교가 나름 국립 4년제 대학교이기 때문에 그 등록금도 싸고 그 다음에 시설도 좋아가지고 전국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국공립대학교가 많지 않아서 일단 등록금이 싸고 장학금 제도가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잘 돼 있고 그래서 뭐 인천, 강원도, 충청도 막 여러 군데서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행정학과에 막 전 지역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전국 전 지역이 제주도 빼고는. 여보세요? 서울에 24살이요. 서울에 24살 닉네임 있죠? 닉네임 없는데.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씨. 닉네임 빨리 밝히세요! 유신님. 코지랄. 예, 어떻게 유신님 제 번호 외웠어요? 자, 저건 어떻게 해야 되나? 병문? 황병문님 2달러 후원 감사합니다. 유 대표님 오늘 코사모님과 배틀그라운드 하시죠? 11시 10분에 할 예정입니다. 여보세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수능 얘기 나왔잖아요, 아까. 수능 얘기요? 네, 근데 제 사촌동생 이번에 그 등급표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원래 이 시즌 이제 막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 아니면 막 재수 고민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친구가 약간 공무원도 생각이 있어서 일단 그 뭐지? 군산대학교 행정과를 제가 한번 추천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점수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추천해줬는데 그 군산대 행정학과가 진짜 인풋은 별로 안 좋은데 아웃풋이 좋잖아요. 유신처럼 이렇게 좋은 활동하고 그죠? 닥쳐 피쉬! 인터넷 넌 어디 나왔는데 대학? 그렇게 그러니까 인풋은 안 좋은데 아웃풋은 좋잖아. 그러니까 너는 어디 나왔냐고. 인터넷에서 아이고야 시릿 이러면서 이렇게 아웃. 그러니까 코지라는 어디 나왔냐고요. 사촌 동생 공무원이 희망하는 사촌 동생에 비해서 부끄럽지 않은 대학을 나왔나요? 군산대학교. 그러니까 본인은 무슨 대학 나왔냐고요? 먹고 대학? 먹고 똥 싸는 대학? 어디 대학? 주부대학교? 노인대학교? 부부대학교? 어디 대학교 나왔어? 어디 나왔냐고? 재수하겠대요 그냥. 그러니까 어느 대학교 나왔냐고. 코지랄은 서울에 24살이라고 하면은 지금 군대 갔다 오기 전이면은 대학교 다니고 있을 텐데 어느 대학 다녀요? 먹고 대학? 뭔데? 예비역 5년 차인데요. 낙성대? 24살인데 그럼 대학 안 갔네? 갔지. 24살인데 어떻게 대학 가요? 전문대요? 원래 26이야. 나이를 속이고 자빠졌어. 이런 배추속 같은 인간이. 어? 아니 근데 어쨌든 지 나이도 거짓말하는 아니 지 나이도 속이고 다니는 이런 그지 깽깽이 배추벌레 같은 인간이 누구한테 무슨 대학이 좋네 안 좋네 평가를 하고 있어. 보고 이렇게 되기 싫다고 재수를 하겠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사촌동생이 하는 말은 아이 연병을 지랄 지나 잘 살지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깝죽대니까 그런 거지. 지는 인생 못 살고 지는 맨날 코지랄 사촌형이랑 있는 게 빤스만 입고 궁뎅이 벅벅 끓이면서 그냥 부자작작 방구만 끼면서 엄마가 끓여놓은 시래기국에다 밥 말아가지고 그냥 후루룩 쳐먹으면서 유신쇼에서 유신 디스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해요. 재수학원이 얼만데 지금. 그러니까 딴 얘기 하지 말고 본인은 어디 대학 다니냐고. 나 졸업했어 나는. 그러니까 졸업했으니까 어느 대학 나왔냐고. 나름 누구나 알면. 그러니까 나름 아는 대학인데 왜 말을 못하냐고. 유신은 군산대학교라고 프로필까지 다 올려놓는데 왜 본인은 좋은 대학교를 나왔는데 말을 못하냐고. 나는 일반 시청자인데 내가 왜 프로필을 공개해. 아니 프로필이 아니까 나한테 대학 지적을 했으니까 본인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죠.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길래. 아무나 등록되는 거 그거 가지고 뭘 자꾸 네이버에 치면 유신 나온다고. 그러니까 네이버에 한번 등록돼봐. 뭐 코지랄 한번 찍어봐. 코지랄의 사촌동생 수능 이야기 해가지고 한번 등록해봐. 그러면 개나 소나 다 된다면서. 아니 그러니까 유신 때문에 재수 결정했으니까 좀 지원하라고. 그러니까 유신님 때문이 아니라 사촌 동생이 시험을 못 봤으니까 군산대학교뿐만 아니라 좋은 대학을 못 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본인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 자, 코지랄이 지도 뭐 이상한 데 나와가지고 빌빌대고 있으면서 사촌 동생한테 야 군산대학교나 가봐라 행정학과 했더니 아니 형! 내 점수가 이거 안 되잖아요! 나 재수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안이 공부를 못한다. 코지랄 집이 공부를 못한다. 사촌 형이나 동생이나 공부를 못한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가 있겠네요. 본인 지금 아까 본인 입으로 말해서 본인 학교 점수 낮아서 못 가. 아니 본인이 점수가 낮아서 못 간다. 군산대학교를 사촌 동생이. 솔직히 7777 럭키 7777 맞으면 군산대학교 가나? 그니까요. 내가 말하는 거는 사촌 동생이 실력이 안 되니까 군산대학교에도 못 가니까 재수를 한다는 얘기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재수를 할 생각이 있는 거면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사람이니까 재수를 결정하는. 우리가 재수하면 더 좋은 대학 가려고 재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재수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군산대 홈페이지에 지금 행정학과 홈페이지 가서 올려야 돼. 유신님 지금 이미지를 망치고 있다니까 지금. 아니 상관없어요.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그 대학의 이미지를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출신이. 아니요, 그럴 의무는 없어요. 잘 돼가지고 장학금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대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그 대학교에 얽매여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나온 초등학교 들어보세요. 아니 예를 들어보세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세요. 자, 철구가 인터넷 방송에서 이미지 안 좋잖아. 인기나 돈은 많이 벌어도. 그러면 철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책임을 안 져요?
이미지 제일 안 아니, 좋잖아. 지금 인터넷 방송 그게 하는 사람 아니라 중에 지금 이미지가 제일 안 좋은 게 사람들이 철구잖아요. 맨날 기사 나오고. 당연히 학과를 취소해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어이가 없어 말하는데 그 사람이 비판을 받아야지 왜 그 학교가 비판을 받냐고. 연자제예요? 이름 아주 그냥 그게 뭐냐. 아니 연자제 우리나라는 인원이 없어. 법으로 연자제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군산대학교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건 사촌 동생이 갈 대학이 없어서 재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촌형으로서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술이라도 한 끼 사줘야지. 내가 보기에는 사촌형이라는 존재도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졸업하고 비둥비둥 대면서. 나는 대학교 나왔다 했다 나는. 아까 그 말을 못 하잖아요. 왜 말을 못 해? 누구나 아는 대학교인데. 거기요. 그 대학 말하는 거 낙성대. 장난하는 것도. 자, 코지랄, 그 유명대를 말을 하지. 낙성대 나왔어? 아이고, 대단한 대학교네. 낙성대, 어디? 낙성대? 해운대? 경포대? 2호선. 어디요? 그 2호선에 있잖아, 낙성대가. 딱이네, 2호선. 낙성대요. 2호선 딱 맞네. 딱 맞아 떨어지네. 2호선에 있는 2호선에 있잖아. 네가 얘기했네. 2호선에 있으면서 낙성대. 축하드립니다. 3호선 안에 있다고. 2, 3호선. 그러니까 2, 3호선 안에 있으니까 2호선에 낙성대. 축하드립니다. 말 타고 다니셨겠네요. 말 타고 다니셨겠네. 낙성대를. 아유, 이름만 되면 알지. 서울 사람들 다 알지. 낙성대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낙성대역을. 아유.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자, 코지랄, 나 2호선 낙성대역 나왔어. 자, 050-2323-5549번이고요.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군산대 저에게는 정말 군산대는 서울대 이상 하버드로 저에게는 보이는 학교입니다. 자, 코사모의 개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자, 자기소개요. 저는 노가다를 뛰고 있는 중졸 출신의 중졸도 아닙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인지 얘기하라고 이 짬밥 같은 인간아! 그 군산대 파이팅합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이냐고! 그것도 못 배웠냐? 네, 못 배웠어요. 자, 닉네임 코미취약. 못 배워서 자기소개도 못해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코미취약.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외로워서. 가족에게 버림받고, 친구도 없고, 연인도 없고, 이웃도 없고, 그런 분들이 많이 전화를 합니다. 쓸쓸해서. 자, 050-2323-5549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서울에 34이요. 34살 방송 소리 줄이시고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빨리 줄여! 네, 자, 의견 말씀하시고요. 걔 맨날 싸워. 전화 배틀이잖아요. 배틀이 영어로 뭔지 몰라요? 저한테 영어로 배틀 물어보신 거예요? 예. 전화 배틀이니까 싸우죠. 전화 무슨 화해, 전화 데이트가 아니잖아요. 네. 전화 배틀이니까 싸우겠죠. 왜 맨날 싸우냐고요? 서로 전화 배틀이니까요. 자, 닉네임. 잠깐만, 여보세요. 닉네임. 여보세요. 닉네임. 코 모자. 듣지 마요, 저한테. 코 모자라. 네. 배틀. 자, 전화 배틀인데 왜 맨날 싸워요? 네. 네. 그럼 문제가 있으니까 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문제를 제기하고 서로 꼬투리를 잡아서 그 배틀을 하는 거죠. 아니, 상대방이 서로가 문제가 있다고 싸울 일은 없는데 한 사람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죠. 근데 맨날 똑같은 의견도 별로 없는 것 같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그럼 전화한 사람이 문제겠죠. 의견도 없이 와가지고 꼬투리 잡는 거니까.
왜 항상 그렇죠? 이 전화 배틀이라는데. 내 잘못이니까. 왜 항상 유신님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불특정 다수가 전화를 하니까요. 본인도 어떻게 불특정 다수? 내가 보기에 사람들은 누구라고 다 밝히던데. 내가 보기에는 본인이 제일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상태가. 상태가요? 예, 어떤 상태요?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것 같아 본인. 제가 어떤 상태가 안 좋다는 거죠? 자 7, 8에 뭐 틀린 말은 것도 아니고. 7, 8에 뭐라고요? 봐봐요. 7, 8에 뭐라고요? 자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런 저런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잖아. 7, 8에 뭐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게 뭔가 지금 바로바로 빠른 판단. 누군가가 의혹을 제기한 거고 그거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자 9, 7에 근데 그거를 왜 받아들이지 않고 왜 항상 회피를 하시는지. 자 상대방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상대방이 의견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데 왜 그걸 안 받아들이냐고 지금 등신 같은 논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의견 같지 않은 거를 왜 몇 달째 계속 듣고. 아니 코너인데 어떻게 해요? 받아야 되는데 전화를. 이런 코너를 왜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 네가 안 들으면 되는데 왜 듣는지를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유신은 왜 드라마를 왜 보고 방송을 왜 보세요? 방송 다른 방송이나 안 보시면 되잖아요. 그거 안 봐요. 기다라시면서요. 그러니까 취재만 하지 안 봐요. 사건 사고가 제보도 받고 탑이제 전화 주신 분, 자 모자라님 제보를 받고 어떤 걸 인지하고 취재하는 거지 내가 수십만 개의 방송을 어떻게 다 모니터링을 합니까? 아니 제보를 받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제보 보는 게 아니 이 보잖아요. 사람아 기자가 제보 받은 거 영상 보는 게 방송 시청하는 거랑 똑같습니까? 왜 그걸 왜 보시냐고요. 기사 아니 바보도 아니고 기사 쓰려고 보죠. 화 안 나시냐고요. 아니 화가 왜 봐요? 좋아요? 자 기자는 취재가 직업이고 일인데 아니 제보 받아가지고 그 영상을 보는데 왜 화가 나요? 일인데. 그걸 어떻게 일이라고 어떻게 단정을 짓는지. 일이죠. 기자가 그거 제보 자료 보고 그걸로 기사를 쓰니까 일이죠. 그걸로 해갖고 기자를 해갖고서는 기사를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영향 효과가 있었나요? 효과가 있고 없는 거 있었나요?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협의회도 만들어지고 여기저기서 어디서 논란이 됐죠? 많은 곳에 논란이 됐죠. 본인이 못 모르는 거죠. 많은 곳이 어디예요? 기사 검색해 보세요. 그걸 저보고 왜 검색을 하래요? 뚜렷하게 말을 못해서. 근데 왜 나한테 어디서 했는지를 본인한테 보고를 해야 되죠? 국회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언론에서, 시민단체에서 다 관심을 갖고 지금 입법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얘기를 왜 하냐면 유신님은 항상 그러더라고요. 유신님한테 어떤 의혹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따질 때 항상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말 같지도 않은 의혹이니까 그렇죠. 말 같지도 않은 아까도 어떤 그 달려라는 과거 후원자가 저 비판하는데 건덕지가 없잖아요. 마세요. 옛날에 후원했던 사람은 건들지 마세요. 아니 후원했던 게 건드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문제가 있다. 후원했다고 해서 후원했다고 해서 쉴드가 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추접스러운 거죠. 후원자는 건들지 마세요. 아니요, 그런 쉴드는 없습니다. 후원했다고 해도 비판받을 건 비판받아야죠. 왜 후원한 사람이 예수님입니까? 부처님입니까? 아니 신도 비판받는 세상인데, 아니 신에 대해서도 비판받는 세상인데 무신론자들한테. 아니 후원한 사람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대통령도 비판받는 세상에? 후원자도 잘못하면은 비판받아야죠. 진행자도 마찬가지고. 뭐냐면 이거 너 달려구나? 봐봐요. 봐봐 달려 맞죠? 달려 아니에요?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본인 달려 맞아요?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지금 고소권이고 지금 내가 달려는 맞냐고 안 맞냐고 묻는 거지 않습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내가 달려 아닌가요? 당신한테 의혹을 왜 말을 못해요? 전하는 사람들. 아니 아까 코지랄은 자기 나 더 좋은 대학 군산대학교보다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하놓고 말도 못하고. 자 전화 주신 분 달려 맞죠? 아니라고요. 진짜 아니에요? 하늘의 맹세코? 아닙니다. 맹세코. 근데 왜 기분 나빠해요? 정신 나갔나 지금? 근데 왜 그거 언급하니까 기분 나빠해가지고 그럽니까? 자, 내가 아까 달려 언급하니까 바로 불쾌하다는 시 얘기하던데 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의심받을 만큼. 다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확실해요? 그리고 제가 확실하냐고요? 당신한테 항상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한테 뭘 증거를 들이대라 그러지 들고드는 게 아니라 자 풀어보세요. 하라는 거야. 자 전화 주신 분 내가 왜 본인을 네. 달려달려라고 봤냐면 내가 얘로 달려달려를 들었 이 사람 이거 정신 흥분하지 말고 더 의심받잖아 네가. 흥분하지 말라고 왜 흥분을 하냐고. 갈 건데요 지금. 아니 흥분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달려달려 얘기 나오면서 흥분을 하냐고. 그런 얘기하고 앉았는데. 그러니까 더 의심받는 거잖아. 얘기하길래 내가 봐봐 또 흥분해. 계속 흥분해. 흥분을 할 필요가 없는데 아까까지 침착하게 얘기를 하다가 내가 달려달려의 예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불쾌하면서 후원한 사람들 뭐라고 하지 마라. 그런 거는 건드리지 마라. 노는 사람들. 그러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흥분을 하시는 거냐고요? 달려님은 님을 붙여요. 님을 붙여요. 자, 웬만해서는 달려다 해서 모르면 그냥 달려라고 하는데 님이라고 붙이고 달려 사건을 얘기하니까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막말을 하고. 그래요. 당신 어느 방식이니까 내가 이해하겠는데. 달려의 민감. 자, 닉네임 코달려. 마음대로 지으세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흥분을 하더라고, 갑자기. 감정을 못 숨기고. 예? 왜 그러신 거예요? 좀 감정을 숨기세요. 알았어요. 아, 달려 아니라고 믿어드릴 테니까. 예, 달려 아니에요. 달려 아니니까 흥분을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자기가 누군지 못 밝힐 사정이 있겠지요. 음모예요. 자, 코달려님, 코달려님 다시 감정 추스리고 코달려님 다 얘기하세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네. 그분들을 내가 일일이 좀 말하기는 그렇지만. 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이런 식으로. 정신적인 승리를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의혹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정말 정당한 의혹이겠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 유신이 그걸 막 자기 합리화하고 내로남불해가지고 묻었다. 그런 의혹을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신다면. 근데 유신의 의혹은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시잖아요. 자, 코달려님 항상 투명하게, 코달려님 유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맨날 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항상 예를 들어보라고 하면 많다고 하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데 아니 오히려 없으면 찾기가 힘들겠지. 의혹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의혹 중에 하나 예를 드는 거를 말을 못해요? 유신님도 예를 못 들면서. 아니 무슨 예를 못 들어? 제가 아까 달려 예를 드니까 막 흥분하셨잖아요. 아까 내가 달려 얘기하니까 바나나를 본 우랑우탄처럼 막 씩씩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핑계 대지 마시고 본인이 말했다시피 유신의 많은 의혹 중에 정당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유신이 그거에 대해서 잘못 대응한 거에 대해서 하나만 예를 들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질문인가요? 많으니까. 아니, 다는 시간이 안 되고 한두 개만 얘기하시면 돼요. 사골이라 그럴 것 같아서 그런데. 네. 고 임시혁 기부 사건도 그렇고. 자, 하나씩 갑시다. 자, 하나씩 얘기를 해요. 자, 하나씩 얘기를 하죠. 자, 고 임수혁 기부 사건은 내 방송을 하지 마세요. 지겨우니까 그 얘기 또. 봐봐, 얘기를 변명할 거 뻔하고. 아니, 얘기를 답변하는데 하지 말라는 게 뭐죠? 듣자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유치님 듣자는 게 아니라. 아니, 본인이 그 얘기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 아니, 의혹이 있는데 왜 그 의혹에 대해서 제가 본인들이 공개하라는 걸 공개를 못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알고 계시네요. 공개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유치님. 그러니까 의혹이 없어요. 고 임수혁 선수에 관련된 자, 들어보세요. 코달료님. 고 임수혁 선수의 기부 의혹 자체가 없어요. 그걸 모금했던 그 단체나 그 유가족이나 그런 곳에서 어떠한 의혹도 없어요. 유신 안티들만 제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나한테 좀 의혹이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게 의혹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안티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의혹 자체가 없다고요, 실체가. 아니까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유신님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전화 배틀에 전화해갖고 듣고 계세요? 네, 듣고 있습니다.
그 의혹을 제기했을 때 왜 투명하게 왜 아니 그러니까 투명하게가 아니라 아까 말을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고 임수혁 선수 뭘말 못하게 했습니까? 고 임수혁 기부 사건 의혹 자체가 없다고요. 그걸 모집한 후원 단체나 유가족이나 롯데 구단이나 롯데 팬클럽이나 그런 쪽에서 의혹 자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었는데 그런 주체적인 곳에서 의혹 자체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었는데 그런 의혹 자체가 없었다고요. 공론화된 적이 없다고요. 한 번도. 미치겠네 이 사람은 진짜.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달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었는데 그 예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유신 안티들이나 악플러들이 꼬투리 잡는 거지. 그 주체적인 조직이나 유가족이나 그곳에서는 그런 의혹 자체가 없었다고요. 전혀. 5분 안에 끝날 통화를 갖다가 한 30분 끄네 이 인간이. 봐봐요. 코달료님 그런 의혹 자체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단체에서는 기부 받은 단체나 왜냐면 수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투명하게 해달라는 거 그 얘기 누가 궁금해 하는데요? 저희 애청자들 하나도 안 궁금해해요. 코달료님, 그리고 코달료님 아무도 궁금해 안 한다고요. 진짜 이거 법적 조치합니다. 아니 뭐 닉네임 지었다. 지금 코달료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지금 저보고 닉네임을 코달료라고 했어요. 닉네임 지었다고 해서 모욕죄 안 됩니다. 그 본인이 전화를 하지 말았어야죠. 안 됩니다. 자. 코달료님 들어보세요. 우리 방송의 형식이나 내용을 알면서 전화를 하신 거잖아요. 제가 기분이 나쁘다고 제가 코달료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본인이 누군 줄 알아요 사람들이. 본인이 이름이 밝혀졌어요. 나이 뭐가 직업이 밝혀졌어요. 사는 곳이 밝혀졌어요. 본인은 익명성이에요. 여보세요. 본인은 익명성을 보장받고 참여를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신의 방송 진행 방식을 인정하고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 코달료님. 자, 코달료님. 유신이 참여자들 닉네임 지어주는. 코달료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자, 코달료님. 내가 닉네임을 지어주는 사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누구요? 내가 시청자들이 전화해가지고 그 특성을 잡아서 닉네임 지어주는 거. 알면서 전화하신 거잖아요. 그거 당신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니까요. 그거 알면서 전화하신 거죠. 동의하고 전화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코달료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수긍을 했습니까? 아니요. 제가 이거 아까 얘기했죠. 달료 아니라고. 근데 왜 계속 코달료 달료 이렇게 시로 왜 자꾸 얘기하시죠? 달료 나오니까 흥분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특징이 되니까 코달료로 한 거죠. 당신이 먼저 코달료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달료를 예로 들었는데 본인이 화를 내셨어요. 왜 후원자 건드리냐고. 흥분을 그렇죠. 하셔가지고 그감정적으로 그게 이슈가 되니까 코달료가 되신 거예요. 후원한 사람들한테 왜 그러냐고. 아니 후원하신 분이 신이냐고요. 후원한 분도 잘못하면 비판 받아야죠. 그러니까 후원 받은 사람은 자 코달료님 후원한 사람은 잘못하면 비판하면 안 돼요? 그게 문제 아닌가요? 비판한 거를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드리면 안 된다면서 본인이. 그렇죠. 왜 안 돼요? 아니 잘못하면 건드려야죠. 비판해야죠. 당신이 뭐라고 썼어요? 거기 댓글에다가 보니까 웃기지도 않아. 댓글까지 보셨네. 보실래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달료님 아니시라면서 댓글까지 보셨네. 네 부모님도 너 부모님도 점점 가까워지나 봐. 근데 자 본인이 달료가 아닌데 달료가 게시판에 쓴 댓글끈 보셨군요. 네 여기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서로 들어보면 달려는 아닌데요. 달려 아니네요. 달려는 아니네요. 야, 근데 아니네 달려. 먹고 인터넷 방송을 오래 하면은 네. 좀 그런 식으로 상태가 그렇게 되나? 본인보다 나은 것 같아요. 본인은 34살인데 본인은 34살이고 저보다 8살이나 어린데 그렇게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지는 않네요. 예. 교육은 네. 많이 받지는 저는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습니다. 아이고 자랑이십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것도 어느 정도 자랑이죠. 일찍. 아이고 자랑이시군요. 아이고 자랑이시네요. 아이고 자랑이시라고 했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당당한 사람 좋아요. 나는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유시는 군산대학교 가지고 저렇게밖에 못하냐 그럴 수 있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군선대 나왔다고 그런 것도 언급한 적이 없고. 내가 보기에는 고등학교 나오셔가지고 근데 자격증 자랑할 만한 실력은 아닌 것 같아서 말 실력이. 그러시구나. 네, 예. 좀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네요. 본인은 자격 탈락이네 그러면. 내가 자격지심이면 재밌겠네요. 본인은 자격 탈락입니다. 재밌네. 자격 박탈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코달료님은 아무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도 전화해야 되니까 11시에 아니요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도망갈 생각 하지 마시고 코달료님. 도망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은 자 들어보고 질문할게요. 자 뉴커 네. 토크박스 자유 게시판에 자주 가시죠? 네, 가끔 봐요. 예, 가끔 보고 자주 가시고 글도 쓰시나요? 그리고 댓글도? 저기 잠깐만요. 가끔 글도 보고요. 쓰시고 댓글도 쓰시나요? 안 씁니다. 저는. 예, 안 써요. 댓글. 근데 달료님이 쓰신 글은 보셨죠? 언제 보셨나요? 어저께요. 어저께 봤고 그 댓글은 오늘 봤고요. 근데 아니요. 그럼요. 아니, 어저께 같이 봤어요. 댓글이랑 같이 봤어요. 근데 그 글을 보니까 막 화가 났죠. 아니요, 화 안 났어요. 유신한테 화가 안 났어요? 댓글의 내용은 네, 유신에 대해서 화가 안 났어요? 아니요. 댓글의 내용은 유신님이 네. 그 어떤 평화적인 걸 얘기를 했는데 그 봐봐요. 그러면 달료가 잠깐만요. 이게 참 달료가 쓴 글이 평화적인 글이었다? 아니. 와, 대단하네. 그러니까 소리입니다. 지금 달료가 쓴 글은 저는 평화적인 글인데 아름다운 뷰티 라이트인데 유신의 댓글은 너무나 심각했다. 그러니까 달료의 글은 주옥같이 모두가 아름답고 다 마음에 쏙쏙 박히는데 유신 댓글이 못마땅했다. 그러니까 달료의 글을 지지한다. 이 개 같은 소리입니다.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글 쓴 달료도 아닌데 그 댓글 유신의 날카로운 냉정한 댓글을 보고 화가 날 정도니까 달료님은 아니신데. 화가 난 건가요? 네, 분노가 좀 말 속에서 분노가 느껴지네요. 아, 그랬나요? 네. 네, 더 하실 말씀 있나요? 한 5분 만에 끝날 전화 통화를 본인이 말을 못해서 그래요. 하고요. 본인이 말을 못해요. 본인이 지금 모르시는데 본인이 정리도 네, 못하고요. 저 예, 말 졸라게 못해. 네. 연락에 못해. 우주 대왕 킹왕짱 너무 못해요. 예. 그런 식으로 좀 그 게시판에 달료가 글 쓴 수준이에요. 딱 말하는 수준이. 네? 그러니까 게시판에 쓴 달료의 글 수준이나 지금 전화하신 네. 코달료님의 말하는 수준이나 똑같아요. 저 달려들지 않아요. 아니요, 수준이 똑같다고요. 수준이 왜 욱하세요? 수준이 똑같다고요. 글 쓰는 수준과 말하는 수준이 똑같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전화 한마디 하세요. 네. 앞으로는 네. 그 시청자들이 의혹을 제기하면 좀 투명하게 나는 이런 게 아니다. 이렇게 좀 투명하게 좀 항상 얘기했습니다. 본인들이 받아들이지 싫으니까 아까도 답변하라니까 하지 말라면서요. 듣기 싫다고. 그게 당신들의 마음 자세예요. 아니 정말 꺼져.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어. 씨. 나 때문에 5분 동안 한다고 하는데 들어보세요.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잖아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하면 되나요? 야, 빨리 하세요. 시간 없어요. 네, 저 울릉도에 살고 있는 19살 작곡가입니다. 제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절하겠습니다. 음악 방송 아니에요.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자, 닉네임 코릉도 19살 작곡가 내 음악을 들어줘요. 싫어. 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11시 10분까지입니다. 6분 남았어요. 네. 시간이 없고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50-2323-5549번을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감정이나 일배 발언하시면 타단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요. 서울에 26살이요. 네, 서울에 26살. 자, 의견이요? 네. 아니, 제 궁금한 게 있는데.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제 꿈이 기자거든요. 네. 근데 국회 출입 기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회 출입 기자. 언론사를 만든 지 2년이 넘어야 되고요.
네네. 네, 2년 후에 그 임시 기자증을 발부해 가지고 한 달 기준으로 네. 국회 기사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판단을 해서 네. 등록을 해줄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아, 그럼 심사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등록 기준입니다. 등록 아, 그냥 기준을.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등록 그 하는 사람들이 뭘 이렇게 같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절차에 따라서 네. 그거를 다 정해진 바를 채우면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냥 네. 뭐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걸 충족을 하면은 네. 출입 기자가 되는 거예요? 언론 등록사 그러면- 언론사 등록 요건하고 똑같습니다. 아, 그리고 언론사 등록 요건은 이제 인터넷 신문사 보니까 그 뭐지 1인 사업자가 되나요? 언론사는 3인 이상의 기자가 있어야 되고요. 대표 포함해서. 네네. 그리고 1인 언론사는 없습니다. 1인 아, 미디어라고 그럼 하지. 최소- 1인 언론사는 없고 최소 인원이 3명이고요. 그 인원들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 사업자인데 일반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간이 사업자 안 돼요. 그래서 간이 가세자. 간이 과세자는 안 간이 사업자가 되고 아니고. 예, 일반 과세자 네. 해가지고 일반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소득세상으로는 사업소득을 내시겠네요? 네, 종합소득세 할 때 다 내죠. 별풍선도 다 내고 뭐 유료 아이템 받는 거 뭐 다 내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그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랑 다 냅니다. 아니, 그러면 별풍선 받는 거는 사업소득이에요? 기타소득이에요? 기타 소득 들어가겠죠. 아, 그래서 합산해가지고. 네, 그거까지는 안 근데 되는 웃긴 거죠? 게 본인은 꿈이 기자인데요. 네. 왜 사업에 대해서 묻죠? 이 쓰레기야? 아니, 쓰레기가 아니고 뭐예요? 좀 욕을 하시지? 아니, 제가 나중에 인터넷 신문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기자가 꿈이라면서요. 인터넷 신문사를 만드는 게 꿈이 아니라면서. 그러면 유신 기자 아니세요? 아니, 기자가 그게 아니라 본인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갑자기 흥분하시네? 아, 그게 네, 아니라 말씀하세요. 본인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꿈이 기자라고 그랬지 언론사를 만드는 게 꿈이라고는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니, 지금 정보 캐려고 자, 아니요. 닉네임 코스파이 코간첩으로 해야 돼. 코간첩. 자, 지금 내가 본인의 의도는 뭐냐면 인터넷 신문사 본인의 의도가 뭐냐면 기자예요. 자, 지금 본인 꿈이 기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기자에 관련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국회 출입 기자 요건이 뭐냐? 그리고 언론사 등속 요건이 뭐냐? 이거는 악플러들이 유심 깔려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본인도 웃는 이유가 그거죠. 아니, 꿈이 기자라고 하면서 기자가 갖춰야 될 요건이나 이런 걸 묻지를 않고 언론사가 네. 1인도 할 수 있나라고 한 것부터 악플러가 벌써 뽀록 난 거예요. 아니, 인터넷 신문사 제가 창립할 수 있는 거잖아요. 1인 언론사는 불가능합니다. 아니요. 1인 언론사는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창립해가지고 소속 기자들 같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1인은 불가능합니다. 등록 자체가 안 아니, 돼요. 말고 그러니까 제가 차리고 같이 소속 기자들까지 불가능해요. 해가지고 본인 창립 지금 본인 하는 거잖아요. 짓거리 보면 기자도 못 합니다. 예. 왜 뭐가 다르세요? 자기가 유신 악플러인 거를 숨기지도 못하는 주제에 누구를 취재합니까? 주제도 모르는 인간이. 아니, 근데 그러면은 뉴커 맞나요? 뉴커? 인터넷 신문사 이름이?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여기 취재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꿈이 기자라고 기자에 대한 직업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 해놓고는 계속 웃는 거 봐봐. 정신을 지금 놓았어요. 내가 그러니까 유신님, 바로 흥분하지 마세요. 쓰레기급이라고 흥분하지 얘기한 마시고. 겁니다. 유신님 팬입니다. 팬이라고 하지 마세요. 마시고. 후라이팬으로 그냥 4분의 3박자로 그냥 마사지를 해버리기 전에 조용히 하세요. 아니, 그러면 뉴커에 소속된 기자가 따로 있나요? 봐봐요. 그걸 왜 질문을 하냐고요. 왜 유신쇼에 없잖아요. 전화해가지고 뉴커에 기자가 소속된 없잖아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없잖아요. 없지 않냐고 물어봐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쓰레기라고 한 거 없잖아요. 아닙니까?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 못해요? 제가 아까 있어요, 얘기했죠. 없어요? 기자 3인 이상인데 언론사 왜 등록은 3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채우지 네. 않으면 등록이 안 된다고 이미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인이 되냐고요. 기사가 맨날 그 유신님밖에 기사밖에 없는데 다른 기자분의 기사가 있나요? 아니요. 저희는 기사의 표명을 안 합니다. 기자가 누가 썼는지 기자 표시를 안 해요. 국회 출입 기자 기사 외에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뉴커 그 사이트에 올라있는 기사도 그러면은 기자에는 표시 안 돼 있나요? 예. 국회 출입 기자는 왜냐면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되기 국회 때문에 출입 기자 말고 뉴커 사이트에 올라있는 거. 네, 국회 기사 외에는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뉴커 공동 기자로 나옵니다. 기사로. 공동 기자요. 예. 그러면은 다른 기자분이 있단 말씀이시네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본인이 왜 그걸 묻고 있냐고요. 네가 경찰이야? 아니,
경찰이야 물을 수 있는 거. 아니 궁금한다고 해서 예의도 안 갖추고 어떤 회사의 기밀 정보에 대해 물어보고 있잖아요. 기자 기밀 정보예요, 그게? 기자 신상이라도 뭐 받아보고 싶어서요? 법으로 적시된 요건인데 그걸 물어보는 건데요. 어떤 사기심 하지 마요. 아니요. 법에 마시고. 법에 적시된 걸 통과했으니까 7년째 운영을 하고 있겠죠. 국회 출입까지 하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코간첩이 시청자 자격으로서 그런 걸 질문할 자격이 되냐고 묻는 거죠. 회사 정보에 대해서. 안 되죠. 그럼 그거 질문한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그 자격에 하자가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거나 근거가 있거나 그 자격이 뭔데요? 그런 게 있을 때 질문을 하는 것이 그 회사 운영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데요. 그런 자격을 가져야죠. 어떤 사람이어야지 질문할 법적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겠죠. 그런 관련된 등록 그 등록이나 관리를 하고 있는 정부 기관이나 행정 기관이나 사법 기관이나 수사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본인 같이 동네 뭐 그냥 돌아다니는 양아치들이나 빤스만 입고 궁뎅이 벅벅 긁으면서 찬밥에 밥 비벼가지고 처먹으면서 전화해가지고 네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간섭 중이라는 거 숨겨놓고는 와가지고는 마치 뭐 꿈이 기자회로 가가지고 회사 정보 물어보는 게 그게 양아치 짓이지. 안 그래요? 대답하기 싫으면 하지 아니 어떤 사람이 주진우 기자나 이상호 기자한테 가가지고 뭐 기자는 몇 명이고 월급은 얼마고 뭐는 어떻게 돼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친 인간이지. 월급 안 물어봤잖아요. 아니 물어볼 거였잖아요.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본인은 기자 될 자격도 없고 언론사 할 주제도 못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본인은 그냥 부천 어미경찰서에 고소당해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질질 끌려가서 김영사님한테 조사받아야 될 그럴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일 왜 억울해? 당하니까 네 얘기죠? 아빠가? 엄마가? 안녕. 봐봐 정상은 아니잖아. 네. 자 05023이다. 전화 끊어야 되는데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 마지막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흥분을 하긴 흥분을 해. 여보세요? 대박이다! 뭐야 이 정신 창난 증자.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 10분을 먼저 넘겼네요. 시간이 오버돼가지고 요즘 새로운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화 배틀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오늘 후원자가 거의 지금 전멸을 해버렸기 때문에 후원의 감사 인사는 다음으로 미루고, 자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은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 뉴커, 지난 10년째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클린이슈.org, 새로운 인터넷 방송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청자연대와 제작자연대, 그리고 개그맨 최군과 철구 인기 BJ들의 군 우혹을 파헤치는 트루스최, 그리고 동액 자살 사건, 그리고 세야집 성추행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동액트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유신과 코사모가 함께하는 배그 특공대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유신쇼 유신쇼 유신쇼.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그리고 전화 배틀은 채팅창 보는 게 아니라 전화 받는 방송입니다. 채팅창을 뭐 신경을 안 쓴다는 둥, 팝콘 TV를 신경 안 쓴다는 둥, 시청자도 신경 안 쓰잖아요. 후원에도 신경 안 쓰고, 뉴커에서 자료 올리는 것도 신경 안 쓰고, 예? 아니 시청자도 신경 안 쓰면서 맨날 재밌게 해달라, 뭐 해달라, 뭐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만 하지 마시고, 예. 자 이제 방제 바꾸고요.
피곤해가지고 지난주에 감기 걸려가지고 밀린 일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 트위치 TV 방제 변경했고요. 지금 팝콘 TV는 리방해야 됩니다. 팝콘 TV는 리방해야 되고 다음 주 금, 토, 일, 월은 휴방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고향에 부모님 병문안을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금, 토, 일, 월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때문에 하루가 연기가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또 부모님하고 함께 있어 드려야죠. 그래서 그 다음 주 금, 토, 일, 월